미국의 주력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조차 쩔쩔매던 중동의 밤하늘, 그 판도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방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96%라는 경이적인 실전 요격률을 기록한 한국의 청궁2입니다. 파편을 흩뿌리는 기존 요격 방식과 달리 날아오는 미사일의 뚝배기를 쇳덩어리로 직접 박살내버리는 극강의 히트투키 기술이 실전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죠. 미국이 5,000개 표적을 폭격하며 승리를 외칠 때 정작 불바다가 될 뻔한 중동 왕정들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해 다급한 SOS를 치며 미사일을 제발 먼저 앞당겨서 팔아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불태웠습니다. 타격한 목표물만 무려 5,000개. 연일 압도적 승리를 외치는 뉴스가 쏟아졌고 펜타곤 브리핑룸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톤을 확 바꾼 겁니다. 전쟁 곧 끝날 수 있다. 승리를 목전에 둔 지휘관의 발언치고는 묘하게 쫓기는 냄새가 났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가에 있었습니다. 개전 직후 배럴당 $70대를 맴돌던 WTI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터져나오자 시장은 요동쳤고 순식간에 $100를 돌파해버렸죠. 미국 본토 주유소 가격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내건 최대 공약,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였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약속은 휘발유 연기처럼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이란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는 지하 80m 안반 아래 묻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깊은 역보다 2배나 더 깊은 곳이죠.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뚫기 어려운 깊이입니다. 지상에 있는 시설을 아무리 부숴봐야 어둠 속 원심불리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혁명수비대가 가장 잘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영리한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미군 본토가 아니라 미군 기지를 품고 있는 아랍 왕정 국가들을 노린 겁니다. UAE의 두바이, 사우디의 리야드, 카타르의 도하. 세계 자본이 몰린 중동의 황금 도시들이 순식간에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휴양지 상공에 이란제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죠. 결과는 아주 역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중동 왕정들이 오히려 워싱턴을 향해 제발 전쟁 좀 멈춰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나라 하늘이 불바다가 될 판에 동맹의 승리를 응원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화려한 공습 영상 뒤에서 미국의 중동 전략은 이렇게 조용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로 전혀 예상치 못한 게임 체인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중동 왕정들의 하늘을 지켜온 건 미국의 주력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였습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전설의 방패죠. 그런데 이 철벽 같던 패트리어트 방공망에 최근 들어 자꾸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 피습 사건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시설이 드론과 순항 미사일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멀쩡히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루아침에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증발했고 국제 유가는 단숨에 15%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절대 방패에 쩍하고 근이 간 순간이었죠. 문제는 요격 방식과 변화한 위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 덩치 큰 탄도미사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죠. 파편 방식의 치명적 약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격에 성공해 표적을 부수더라도 폭약을 완벽히 파괴하지 못하면 그 잔해와 불발탄이 그대로 지상 휴양지나 도심에 떨어져 2차 피해를 낳습니다. 게다가 요즘 중동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이란의 작고 빠른 순항 미사일과 벌떼처럼 몰려오는 자폭 드론들입니다. 이런 조그만 표적에는 파편이 제대로 맞지도 않았죠. 물론 미국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을 내놓고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끔찍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살인적인 가격입니다. 패트리어트 신형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4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2채 값이죠. 그런데 이걸로 잡아야 할 이란제 자폭 드론은 고작 대당 2천만 원 남짓입니다. 200배나 비싼 금싸라기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잡는 그야말로 미친 교환비가 성립된 겁니다.
드론이 때로 날아오면 방어를 하기도 전에 40억짜리 요격 미사일이 먼저 바닥나버리죠. 중동 왕정들 입장에선 방어할수록 나라 기둥이 뽑히는 피가 마르는 소모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을 띄우며 안간힘을 썼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위협이 쏟아지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본토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중동 부자 나라들 하늘을 지켜주냐며 여론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중동의 왕정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이상 미국만 믿고 하늘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내 나라 하늘은 오직 내 돈과 새로운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그 절박한 시선이 마침내 지구 반대편에 하나의 이름,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왕들이 애타게 찾는 구원투수 K방산. 하지만 이 역대급 괴물 무기가 처음부터 화려하게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에 눈을 돌린 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죠. 당시 한국군의 하늘은 전적으로 미국의 호크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호크가 1960년대에 개발된 반세기 전 구물단지였다는 겁니다. 북한이 최신 미사일을 쏟아낼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방패는 낡아빠진 상태였죠. 다급해진 한국은 미국의 최신 패트리어트 기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몹시 냉담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 비싼 값에 완제품만 사가라. 게다가 미국산 무기는 족쇄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전시 상황에서 방공망을 가동할 때조차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판이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프로젝트명 천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었죠. 방공 미사일 개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 하지만 우린 맨땅에 헤딩만 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자 기가 막힌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당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러시아를 파고들어 그들의 최강 방공망인 S-400의 핵심 기술들을 과감하게 빨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콧대 높은 거절이 오히려 동서양의 기술을 융합한 괴물을 잉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거죠.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5년 마침내 첫 번째 버전인 천궁1이 실전 배치되며 호크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의 도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잡으려면 더 높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천궁2의 개발이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천궁2에서 한국이 선택한 궁극의 요격 방식, 그게 바로 히트2킬입니다. 파편을 흩뿌리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쇳덩어리로 직접 들이받는 기술. 비유하자면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쏴서 맞히는 격입니다. 기술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표적의 궤도를 1000의 1초 단위로 계산하고 오차 범위를 센티미터 단위로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조차 최신 요격 체계에만 조심스레 적용하는 외계인 급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주변에선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방산 후발주자인 한국이 그걸 어떻게 해내냐는 조롱도 있었죠. 그러나 연구진은 묵묵히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천궁2가 마침내 우리 군에 정식으로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축이 완성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국의 하늘의 활이 훗날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2022년 1월 UAE가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약 4조 원.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품목 최대 수출이었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화려한 계약서가 아니라 펄펄 끓는 사막의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란발 위협이 고조되자 다급해진 UAE는 정식 물량을 인도받기 전에 현지 교육 훈련용 포대부터 먼저 들여왔습니다. 자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출처에 따르면 UAE는 향후 천궁3가 제때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자국 내에서 직접 개량형을 연구하고 만들기 위한 연구용 포대도 한 개 더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포대들은 당장의 실전용이 아니었기에 미사일도 텔레메트리탄이라 불리는 계측용 모의탄이 장착됐습니다. 폭약 대신 비행 데이터를 수집할 각종 센서만 잔뜩 실린 말 그대로 빈 껍데기였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그때 가서 실탄으로 교체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훈련장에 진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대가 UAE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교육용 포대로, 심지어 포격도 없는 이 빈 껍데기 미사일로 당장 실전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 밀리터리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격률 무려 96%, 날아오는 적 미사일 10발 중 9발 이상을 모조리 격추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폭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전히 직격 에너지판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천궁2의 히트투킬 기술이 가장 극단적인 실전 상황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펑 터지며 수백 개의 파편을 쏟아냅니다. 파편 하나라도 걸리라는 확률 게임이죠. 하지만 천궁2의 히트2는 다릅니다. 파편도 폭약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사일 본체가 표적의 뚝배기를 직접 들이받아야 합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쇳덩어리를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가서 센티미터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꽂아버리는 기술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동전을 던져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달려오는 차의 사이드미러를 정확히 맞히는 겁니다. 그걸 10번 중 9번이나 성공시킨 거죠.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외계인 고문설이 터져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지하실에 외계인을 가둬놓고 기술을 뽑아낸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빈 껍데기로 이런 무식한 정밀도가 나오냐는 혀를 내두르는 찬사였죠. UAE 군 당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육용으로 대충 가져다 놓은 장비가 자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다급한 국제전화 한 통이 서울로 걸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UAE 국방 수뇌부가 비밀리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사전 발표도 언론 공개 일정도 없었죠. 인천공항을 통해 조용히 입국한 그는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천궁2 도입 일정을 제발 당겨달라는 다급한 요청이었습니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실전용 물량 인도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UAE 입장에서는 단 1년도 기다릴 여가 없었죠. 장관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제발 먼저 팔아달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무기 수출 시장에서 위위에 위치해 있는 건 늘 구매국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강국들에게 제발 팔아달라 매달리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콧대 높은 오일머니의 산유국 장관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물량을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진행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밤낮 없이 생산 일정을 조율해 조기 인도에 합의했죠. 오죽 급했으면 미군의 초대형 전략 수송기인 C-17 글로벌 마스터가 한국 기지에 직접 내려와 방산업체가 만든 천궁2 탄약을 긴급히 싣고 날아가는 믿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중동 전역의 안보 지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비단 UAE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무기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해온 사우디가 4조 원대 천궁2 도입을 확정지었고 이라크마저 3조 원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타르에서도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있죠. 미국의 전통적인 방산 텃밭, 그 정중앙에 한국이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꽂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은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일변도의 안보 구조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바뀔 때마다 자국의 하늘이 위협받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기술력은 이미 실전에서 96%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심지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무기를 팔면서 인권이니 뭐니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달지도 않죠. 중동 왕정들 입장에서 K방산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서늘한 대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경이로운 실전 성공은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세계 방공시장의 판도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철저한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구도였죠. 패트리어트와 S-400이 세계의 하늘을 나눠 가졌고 그 틈바구니에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바로 그 견고한 벽을 깼습니다. 핵심은 미친 가성비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체계를 구축하려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지만 천궁2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뽐어냅니다. 유지 보수도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 체계는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본국의 까다로운 승인과 미국 정비사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아주 화끈합니다. 구매국이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죠.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방산 철학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보이지 않는 정치적 영향력을 함께 수출합니다. 인권 조건을 걸거나 외교적 결정에 따라 부품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반면 한국은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하게 품질로만 승부합니다. 항상 강대군 눈치를 봐야 했던 중동 국가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접근법이죠. 한때 대안으로 꼽히던 러시아의 S-400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실전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쏟아지는 국제 제재로 부품 수급마저 끊겼습니다. 매력이 완전히 퇴색해버렸죠. 그 거대한 빈자리로 한국이 완벽하게 파고든 겁니다. 미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내어줄 수 있는 나라. 현재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며 웃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천궁2의 약진에 워싱턴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뒤에서는 중동 방산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K방산의 거침없는 성공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초강대국과의 긴장입니다. 하지만 천궁2의 화려한 수출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아주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우리 한국의 하늘은 안전한가? 현재 한국군은 고고도에서 사드가, 중고도에서 패트리어트와 천궁2가, 저고도에서 비호복합 등이 맞는 교과서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북한이 쟁여두건 미사일과 방사포가 수천 발에 달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막아낼 요격 미사일이 과연 충분하냐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마저 자국 물량을 빼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타오르자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어트 일부가 중동으로 긴급 차출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화급한 전선에 자산을 돌리는 합리적 결정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당장 내 머리 위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죠. 북한은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요격이 까다로운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다탄두 기술, 고체 연료 ICBM까지 쏟아내며 위협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천궁2조차 이런 변칙 궤도를 완벽히 잡으려면 끊임없는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천궁보다 더 높이, 더 멀리서 적 미사일을 박살내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개발이 한창이고 이란의 드론대 공격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것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저고도 요격 체계도 서둘러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텅 빈 우리 하늘부터 먼저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밤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무기 성능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안보 질서에 거대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언제, 어디에 쓸지는 철저히 미국의 계산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동에 불이 나면 한반도 방패를 빼가고 대만 해협이 흔들리면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겁니다. 동맹의 우산은 소중하지만 그 우산에만 기대는 안보는 비가 쏟아질 때 언제든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궁2는 우리가 그 뚫린 우산을 스스로 꿰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약도 없는 빈 껍데기 모이탄으로 96%의 요격률을 기록한 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중동의 왕들이 미국을 제쳐두고 서울로 달려오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날로 진화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탈 뻔했던 중동의 왕정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그 교훈은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요. 천궁2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한 지금, 그 압도적인 기술로 가장 먼저 덮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신의 하늘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